이순신의 피, 땀, 눈물 도대체 뭘까요? 아, 표정 보니까 뭔가 벌써 감이 오신 것 같은데. 벌써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벌써 표정이. 이순신 장군에게 그 애끓는 시기가 있어요. 1597년. 1597년. 바로 이순신 장군께서 이 난중일기를 참 성실히 쓰시는데 어느 순간 일기가 끊겨요. 그리고 처음으로 쓴 게 4월 1일자. 1597년 4월 1일 옥문을 나왔다. 남대문 밖 윤간의 종 집에 가서 조카 봉, 분과 아들 우리 한 방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옥이면은 감옥.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일본 측으로부터 이 조선 정부가 첩보 하나를 입수합니다. 어허. 어떤 첩보였냐면 일본 수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길목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딱 그 사실을 알고 기회 왔다. 야, 저 길목 지금 정보 왔으니까 쳐라! 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이순신한테. 너 빨리 가서 지금 일본 수군 움직이니까 빨리 가서 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 근데 이순신이 딱 그 명을 딱 받고 나서 이렇게 봤는데 이 장수들에겐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싸한 느낌. 싸한 느낌. 함정일까? 그렇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명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아요. 굉장히 좀 천천히 상황을 좀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결론은 선조가 명했던 그 일본 수군을 너가 미적미적대다가 결국 놓쳤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간 거예요. 이때 이제 이순신의 라이벌 원균. 네. 그러니까 원균이 이제 상소를 올린 거예요. 전하의 명을 받았으면 이거 일본을 패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못했습니다.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신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선조가 잡아들여라! 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와. 그렇게 정말 목숨 바쳐서 잘 싸우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결국 명령 불복종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1597년 2월 26일의 일이에요. 와. 기록상 선조는 이때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와. 제거하려고. 선조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일부 신하들이 선조를 달래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용 가치가 있다. 그렇죠. 이용 가치가 아직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그냥 슬프다. 목숨줄 하나는 붙여놓고 있습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진 고문 끝에 목숨 하나 겨우 연명해서 내보낸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선조가 내렸던 명이 뭐였냐면 백의종군. 하얀 색깔 옷 입고 군대 따라다녀라 라는 의미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파면이라고 생각하세요. 파면은 아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보직해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직해임. 지금 삼도 수군 통제. 통제사잖아요. 그 보직해임. 해임. 그리고 너 공 세우면 복직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백의종군이에요. 아. 그래서 이 백의종군 명을 받고 떠나게 되는데 당시 그 돈수가 누구였냐면 행주 대첩의 영웅. 권율 장군. 맞습니다. 그때 권율 부대가 어디 있었냐면 경상도 그 합천이에요. 합천이요. 예, 거기를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쭉 이동하면은 한 640km 정도 되거든요. 부산 갔다가 다시 대구까지 올라오는 뭐 그 정도가 아닐까. 너무 멀는데요? 걸어가요? 말은 주지 않았을까요? 수행비수도 있었고 아, 예. 말도 타고 그렇게 가는데 아니 좀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니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말을 타고 갔으니까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는 말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아. 대부분이 산길이에요, 산길. 이게 지금 이제 산길을 이렇게 말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없죠. 그럼 말 끌고 걸어가야 돼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네. 참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 걔가 진짜 갖은 고생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사실은 그 이동 경로에서 그 힘듦도 있지만 이순신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또 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순신에게 1597년은 자신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한 해가 아닐까. 아, 첫 번째는 고문을 받아서 몸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순신의 정신적 상태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백의종군 하면서 하면서 1597년 4월 16일 집에 도착하여 빈소를 차렸다. 비가 크게 내렸다. 나는 아주 지친 데다가 남쪽으로 갈 일이 또한 급박하니 울부짖으며 곡을 하였다. 오직 어서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아이고 그래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몸이 정말 부서질 대로 부서진 상태에서 옥문을 나왔잖아요. 어머님이 그 고문 받고 아픈 아들 보고 싶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올라오세요. 올라오시는데 어머님이 고령이세요. 기력이 딸리셔가지고 결국 배를 타고 오시다가 배 위에서 돌아갔어요. 아이고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어머님이 오시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에 대한 죄책감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조선시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이라는 걸 해야 돼요. 네. 그 무덤 옆에서 제를 지내면서 부모님 곁에 3년 동안 있는 거 그게 효의 길이거든요. 근데 백의종군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냥 못해요. 가서 인사만 하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진짜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그 640km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이순신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이순신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나마 살아낼 수 있는 힘,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이순신이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 사람들이 각기 술병을 갖고 와서 멀리 가는 이의 심정을 위로해 주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몹시 취하고서 헤어졌다. 갈 때마다 이런 어떤 만남들이 있어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사람들이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힘내시라고 할 이유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뭔가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이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처음으로 끌고 나간 해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천해전인데 진짜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을 앞세워가지고 일본 수군을 그냥 완벽히 전멸을 시키는데 배 한 척을 살려보내요. 이유가 뭐였냐면 배를 다 박살을 내버리면 결국 살아 돌아간 일본군들이 어디로 도망을 갈까요? 헤엄쳐 갈 거 아니에요 육지로. 가면서 무슨 짓 할까요? 노략질을 하겠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배 한 대 살려보낸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철수한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드디어 왜군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다 타고 배 타고 나오는 거야. 거기서 박살을 내요. 와. 이순신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아군의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백성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늘 찾아가면서 싸우러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만 있으면 우리 집 사는 거예요. 우리 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이 화를 입었다고 하니 뭔들 못하겠습니까?
아마 이 애끓는 두께는 그 백이종문길에서 가는 그 음식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애끓었던 마음에 드셨던 그런 밥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밥상이지 진짜 않을까. 어떤 밥일지. 그러니까 나오셨어. 나오셨어. 어우 감사합니다. 야. 우와 뭐야? 뭔가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야. 근데 진짜 이걸 보니까 제가 정말 타임머신 타고 이순신 시대로 쑥 들어가 버린 느낌이에요. 정말로 이 그릇 모양도 그렇고 숟가락도 그 옛날 숟가락이잖아요. 와, 네. 웬일이야. 와 숟가락 진짜 약간 진짜 옛날. 아니, 와. 이순신 장군께서 백의종군 때하고 어머니 상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포탕을 드셨다고 기록이 나와서 그 연포탕을 제가 지금 그 당시 음식 그대로 한번 재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아마 이렇게 소박하게 드셨을 거예요. 두부가 오.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아, 연포탕입니까? 연포탕. 두부국 연포탕입니다 이게. 근데 원래 연포탕이면은 저희가 흔히 아는 건 약간 낙지 들어가고 막 해산물 뭐 이런 거 예, 들어가는 맞습니다. 그런. 16세기에 먹었던 연포탕은 끓는 콩물에 간수를 넣어 몽골해졌을 때 뜬 부드러운 두부국으로 추정됩니다. I walked 10,000 miles, 10,000 miles to see you. And every 그런데 그 이순신을 또 한 번 눈물 짓게 만든 사건이 또 터져요. 또요. 또 터져요. 또.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원균? 바로 원균 때문에. 아, 거봐. 원균과 이순신은 정말 달라요. 기본적으로 원균은 무인 집안이에요. 근데 사실 이순신은 문신 집안이에요. 아. 예, 문신 집안이었다가 무과 시험을 봐가지고 장군의 길로 들어선 거고요. 아하. 문무에 다 능통하셨네. 예. 그리고 원균 같은 경우에는 싸워서 이기는 스타일. 가자! 가자. 이런 스타일이면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꼼꼼하고 늘 생각하고 늘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스타일. 느낌이 좀 다르죠? 많이 달라요.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전투에 임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 자세도 좀 달랐고요. 그리고 제일 큰 게 뭐냐면 식성이 달랐어요. 식성이요. 예. 원균의 식성의 기록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경남이 남긴 난중 장록의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왜요? 자, 원균은요 한 끼에 밥 한 말. 밥 한 아? 말은 말? 네, 한 말은 10공기입니다. 10공기. 10공기입니다. 10공기. 투버였어요 옛날에? 원균 투버설. 원균 투버였다. 진짜 먹방 해야 되네요 진짜. 푸드 파이터네. 푸드파이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열 공기요? 생선 5마리, 닭 3마리, 에? 꿩 4마리를 한꺼번에 먹는다. 야, 진짜 야 먹방. 100kg 오겠다. 그럼 덩치가 네, 이만했겠네요. 그래서 몸무게 거의 한 100kg에 육박했다라고 그랬겠다. 이제 추정이 될 정도로 그러네요. 정말 음식을 많이 먹는 스타일. 음흠. 물론 이제 남준 잠록에 나온 이야기들이 좀 과장된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네. 하여튼 여러 면에서 이 원균과 이순신은 참 달랐다. 달랐네요. 난중일기에 참 이 원균 얘기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한번 6번 한번 읽어봐 주시죠. 1597년 5월 8일 이경신이 한산도에 와서 흉악한 원균의 일에 대해 많이 말하였다. 원균이 데리고 온 서리를 곡식을 교역한다고 구실 삼아 육지에 보내놓고 그 아내를 사통하려 하였는데 그 여인이 발악하여 따르지 않고 밖으로 나와 고함을 찔렀다. 원균이 온갖 계략으로 나를 모함하니 이 또한 운수로다. 이순신이 이제 이런 정도의 기록을 남겼다면 참 이순신한테는 참 부정적이었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원균이 결국은 대형 사고를 칩니다. 대형 사고를 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 음식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군. 수군이었잖아요. 천하무적 수군이었잖아요. 천하무적 조선 수군이 전멸을 당합니다. 전멸. 이게 바로 이순신의 세 번째 고난의 길입니다. 정말? 원균이 데리고 나갔다. 맞아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백의종군길 가니까 네. 그 자리를 누가 이어받았냐면 원군이 이어받아요. 아까 전에 그 빈자리를 예, 원균이 맞습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의 원균이 임명되어 가지고 7천량 해전에 조선 수군을 끌고 나가요. 아, 그러니까 이 7천량이 어디냐면 거제예요, 거제. 지금의 거제예요, 7천량. 이 거제에서 그냥 정말 이 조선 수군이 전멸당한 건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러니까 이때 선조가 일본 본지 지금 부산에 있으니까 거기 좀 쳐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판옥선은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거기서 이 노를 저어가지고 그 부산까지 가면요 지쳐요. 근데 원균은 간 거예요. 일단 명이 떨어졌으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진짜 싸우지도 못하고 지친 거예요. 노졌다가? 수군들이. 네. 와 노졌다가 지쳐서. 그래서 배가 유실돼요. 싸우지도 않고. 에?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냥 유실되는 그런 경우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거제 쪽으로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거기에 일본군이 매복. 지키고 있었어요. 이 갑작스런 그 일본의 공격 속에서 두려웠던 거예요. 공포감이 왔던 거예요. 이러니까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결국은 싸우지를 못하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원균도 결국은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육지로 들어갔다가 또 육지에서 일본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원균은 죽음을 죽어요? 와. 그리고 조선 수군은 완벽히 괴멸당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7천량 해전. 여기서 조선 수군이 이게 패배한 수준이 아니라요. 괴멸을 당해요. 괴멸. 괴멸을 당해요. 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소식을 이순신이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화병 나서 돌아가시겠어요. 진짜 그렇게 한 명도 사상자 안 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몸 고문 때문에 무너졌죠. 어머니 돌아가셔서 정신 무너졌죠. 자신의 그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조선 수군마저 다 꼬르륵 물속에 처박아 넣었죠. 저는 진짜 와 웬만한 멘탈로는 듣기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네요. 사실 임진왜란 때 70척이 안 되는 배를 160척까지 늘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정의재란 준비하면서. 그럼요. 근데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약간 잘 쌓아놓은 탑 한 번에 누가 다 무너뜨린 느낌일 것 같아. 야, 어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순신이 정말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일반 회사 같으면 그만두면 될 일인데 이건 뭐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 뭐. 근데 그렇게 조선 수군이 괴멸됐잖아요. 네. 그때 선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그 비겁한 그렇죠. 선조는 이순신에게 또 이렇게 도와달라고 또 베깅을 했겠죠. 내용이 있는데 한번 선조도 하셨잖아요. 그 선조로 빙의하셔가지고 이순신에게 한번 알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지난번에 그대의 직책을 교체시키고 그대로 하여금 죄를 이고 백의종군 하도록 하였던 것은 역시 나의 모책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며 그 결과 오늘의 이런 패전의 욕됨을 만나게 된 것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도와달란 얘기야. 그렇죠. 이제 와서 다시 이게 뭐냐면 삼도수군 통제사에 너를 다시 임명한다. 그래도 인정은 하네. 인정하죠.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네. 이게 삼도수군 통제사 네. 된 거잖아요. 그때 이순신의 그 병력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을 데리고 나간지 아세요? 얼마 안 남았나? 몇 명이요? 15명. 15명. 그것도 장교가 9명이고 일반 병사 6명. 아이구야.
15명? 배를 못 움직일 정도 인원이잖아요. 아니 배가 없어요 지금. 그게 다예요 그게. 그러면 그 인원이 어디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백이종군길의 과정 속에서 7천량 해전으로 모든 걸 잃었잖아요. 네. 그러면 저라면 야 이거 끝났어 이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거는. 끝이야. 라고 저는 갔을 것 같은데 이순신은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조선 수군 재건의 계획을 그려놓고 있어요. 이미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 조선 수군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3요소. 식량, 네. 배, 그리고 군사. 군사. 그래서 저 삼도수군 통제사에 다시 임명하노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뛰쳐나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식량이 있다라고 알려진 곡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잠을 자지 않고 무박으로 계속 말을 달려요. 이틀 만에 그냥 올라갔어요. 이틀 만에. 와. 이게 이순신이에요. 대단하시다.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애 끓는 도끼가 힘이 이렇습니다. 이거 드시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